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된 뒤에 260만 원대 로저 비비의 가방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신 분인데요.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부인 출석으로 끝날 일인가? 저건 사실 김기현 의원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만약에 김건희에게 그 260만 원을 김기현 의원 모르게 260만 원짜리 로저 비비의 백을 사다 줬다?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의원을 대상으로 지금 그 조사나 수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특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부인 책임으로 묻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청탁금지법 그 법조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부인들은 지금 처벌이 안 되거든요. 네. 혐의가 인정이 돼도. 그래서 저기 처벌 규정이 없는 이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김기현 의원 소환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가 아닌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박근혜 최순실도 경제 공동체인데 네. 부부는 영유국의 공동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김기현 당시 후보는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뭡니까 경선 룰도 바꾸지 않았나요? 당원 100%로 예, 룰을 바꿨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 처음 들어봐요. 로저 비비에 처음엔 뭐 100만 원대라 그러더니 이제 26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조금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차제에 그냥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서 이른바 이제 매감 매직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티파니 브로치, 반클리프 서희건설에서 건넨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이렇게 실물 보여주면서 추궁을 했지만 모두 진술 거부권 행사해서 3시간 만에 조사가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될 거니까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 특검에서 진술해봐야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요 아마 판단인 것 같아요. 저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했겠죠. 근데 김건희 씨가 재판에서는 뭐 출석을 안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네.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종의 그 법정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뇌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 그 공동체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치 공동체로 윤석열과 묶어야 김건희를 뇌물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고 뇌물이 아니라면 알선수재일 텐데 뇌물죄가 형량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사안의 성격도 뇌물로 보이고 그럼 결국 이제 윤석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윤석열이 과연 수사에 응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도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각자 도생의 논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특검이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이 28일 날 끝나잖아요. 네. 내란 특검은 14일 날 끝나고. 그래서 2차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2차 특검은 뭐 어떤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자체로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말의 불안감은 경찰의 특수수사 능력이랄까 역량이랄까 이게 과연 충분할까. 2차 특검 그 제기하는 배경에도 그런 판단이 있긴 합니다만 경찰은 굉장히 의혹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특별수사본부 구성해가지고 특검 이첩 사건을 한번 제대로 수사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경찰 국수본으로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전 듭니다. 김건희 씨가 사실 최후 진술 이제 구형 검찰이 이제 앞으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형했을 때 최후 진술에서는 특검이 말하는 것과는 다툴 여지가 있다.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신뢰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어쨌든이 왜 들어갔나 싶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 의원님? 본인도 얼마나 지금 좌절감으로 몸부림치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1년 전에 과연 이런 일을 자기가 당할 거라고 상상했다면은 애초에 그런 오만불손한 영부인으로서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겠죠. 인간적으로 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구형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헛웃음까지 짓지 않았을까 15년을 받은 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줄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현실 자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매간 매직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내가 자칫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감옥에서 오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그 뭐라 그럴까 달라질까? 그리고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워낙 투명해서 금세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지금 남편이 권력에 있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 반성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상상 외로 오히려 더 오랫동안 영어의 몸이 되다가 결국은 잊혀지는 그런 비극의 여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보수 정치를 망친 장본인이라 저도 사실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선 자꾸 제 감정이 자꾸 이렇게 개입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구형량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혐의보다 구형량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이 결국에는 양형 기준의 최상단을 구형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국민 정서도 작용하고 있고 괘씸죄도 있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을 받았다. 네. 그 중에 18년 선고를 받았는데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김건희의 잘못이 최순실의 잘못만 못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럴듯해요. 네. 그런 판단이. 근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 최순실은 700억 뇌물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재단, 미르재단 여기 출연금을 다 뇌물로 지금 그 검찰이 보고서 구형을 했어요. 그리고 형량도 그래도 무겁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아직 그런 그 뇌물 액수나 이게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과연 이제 선고가 1월 28일 날 얼마나 나올까? 이게 일단 궁금하고 지금 김건희 씨 다른 수사들이 많죠. 16가지 혐의 중에 3가지 혐의만 지금 재판에 간 건데 나머지 혐의들을 다 합치면 과연 김건희 씨는 어느 정도 형을 살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는 10일에 삼고인 조사위에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전 대표 측은 그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거다. 불출석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지금 특검 조사에는 전혀 응하지는 않고 있어요. 한 전 대표 측이.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분열 시도라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이 되긴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분열이 되는 것 같다는 조짐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계는 따로 있고 친윤계가 지금 분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 한남동에 가서 줄 서 있던 사람들 또는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전혀 다른 그 친윤의 발언과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이반을 하는 지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 우려하는 거는 자기가 그 소위 탄핵을 강조했다라는 이유로 배신자론이 아직까지도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그게 과거의 유승민 의원처럼 굳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탈당할 생각도 없고 다시 정치를 재기하기 위해서는 뭐 공천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 그 당에서 다시 살아남아서 우뚝 서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태까지도 출석 안 했는데 지금 출석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특검의 행태에 내가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출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페이스북 쓴 거를 봤는데 일단 10일 날 출석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없다. 근데 이제 특검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 이거고 당시에 김건희 씨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공천 개입을 시도했던 대상들이 하나도 공천 못 받았다. 공천 과정에서 다 걸렀다. 때문에 특검이 그걸 다 알면서 본인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국민의힘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하나도 지금 출석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뜩이나 배신자론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곤궁한데 만약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더 굳어질 걸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출석 안 하는 것 같습니다.